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살인죄로 자수한 조폭, 뭐 검찰 재수사로 덜미 잡았다, 뭐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네. 아마 이제 살인 사건 이제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제 도망가 가지고 지 나름대로는 이제 아마 공소시효 계산했나 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요 정도면 이제 공소시효가 이제 종료됐다. 네. 이래 가지고 자수해서 이제 면제 받으려고 했던 조직폭력배들이 있었는데, 네. 요놈들이 착각한 게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공소시효는 해외에 나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중지된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거를 간과한 거예요. 아이고. 근데 지들이 이제 또 공식적으로 항공을 타고 나갔으면 그게 이제 걸릴 수 있지만, 네네. 밀항하면 기록이 안 남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밀항하면 뭐 밀항한 걸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그 날짜 계산해 가지고 자수한 건데, 네. 밀항한 거를 찾아내 가지고 구속한 겁니다. 이게 이제 뭐 광주지검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네. 첫 번째 이 두 놈이에요, 두 놈. 두 명이나 있어요? 네. 예, 한 명은 이 영산파, 이거 언젠가 얘기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영산파라는 그 폭력 조직이 있었어요. 네. 얘들이 94년도에 서울 강남에 있는 호텔 결혼식에 이 참석한 다른 폭력배, 그러니까 네. 라이벌 폭력배죠. 네네. 걔들한테 흉기 후들려가지고 4명의 사상자 냈던 사건이 있어요. 아이고, 꽤 큰 사건이네요. 이거 강남 호텔 결혼식 사건, 영산파 사건이고 꽤 유명했던 사건이에요. 네. 그때 12명 중에 10명 잡혔었어요. 거의 그 다 조직원들, 잡았어요? 가해자. 네. 그러고 두 놈이 이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때. 그때 도망간 2명이에요? 그 2명 얘기예요, 지금. 그때 12명 중에서 10명 잡혔던 놈들은 5년에서 15년 징역 받았어요. 네네. 요 둘은 이제 도망간 건데, 왜 그러냐면 91년도에 이 94년도에 저 예식장 가서 네. 상대 조직원 결혼식 할 때 덮친 거거든요. 예. 근데 그 3년 전에 예. 영산파 그 두목이 그쪽 팀에 의해서 살해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보복이네요. 보복. 그런데 사실은 사실을 오인해 갖고 엉뚱한 폭력 조직원을 상대로 가해 행위를 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그것도 그러니까 아주 엉뚱한 사람을 다치게 했던 그런 사건인데, 그때 이제 두 놈이 네.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 네네. 간 게 이제 한 사람이 서가라고, 네. 행동대원. 네. 근데 이제 얘는 아마 이제 도망가 가지고 밀항을 해 가지고 중국 가서 숨어 살았나 봐. 근데 그렇겠죠. 아주 늦건이 오래 있었어요. 94년도에 사고치고 네. 2022년까지 있었으니까. 그럼 거의 뭐 20몇 년, 거의 94년도 30년. 즈음에는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15년이에요. 예전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충분히 2019년까지만 숨어 있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넉넉 잡고 2020년도까지 계셨어, 이분이. 네네. 예. 2022년 3월 정도에 이제 가야겠어, 한국으로. 도저히 이제 자기도 네. 쫓기고 불편하겠죠.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숨어 있었고. 네. 그래가지고 2022년 3월 달에 중국 선양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탁 찾아가요. 자기 말로. 제가 여기 뉴월드 호텔 조직폭력배 살인 사건으로 범인 맞습니다, 제가. 아이고. 자수를 하는 거죠, 자수. 네. 그런데 이제 국내로 이제 당연히 왔겠죠. 네네. 국내로 이제 영사관에서 받으면 해가지고 보내요. 예. 이제 포장해서 보낸다고.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 밀항했다고 그러니까 해경한테 네. 가요. 해경. 해경 해경 관할에 속하잖아요. 예. 그래서 얘가 이제 해경이 조사를 해보는 거지. 너 그럼 밀항 언제 했어? 그러게요. 그랬더니 자기 2016년도라고 얘기를 했대요. 2016년에 밀항했다고요? 16년도에 밀항했으면 뉴월드 호텔 살인 사건이 94년 기준으로 그때 15년이니까. 15년이네요. 딱 2016년. 2021년이면 그쵸. 보자. 15, 94년이니까 30일인데? 6년, 16년. 그렇네요. 2031년인데 이게 뭐가 잘못 계산된 것 같은데 이거? 이게 94년도에 이제 사건 나고 16년에 미입국했다 그러면 공소시효 완료되고 나서 자기가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려고. 94년에다가 15년 합치면 9년, 2009년이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9년이 공소시효 완료네. 그런 거죠. 예. 2009년이 공소시효 완료인데 자기는 한국에서 계속 숨어 있다가 2016년에
그러니까 공소시효 완전히 완료한 다음에 밀항 갔다가 중국에서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네. 그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이미 다 끝났는데 뭐하러 중국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자수해서 번거롭게 이렇게 들어왔을까? 아마 해경도 그거 의심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해경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단 불구속 상태로 이제 검찰에다가 넘겼고. 왜냐면 일단은 살인 사건 공소시효는 다 끝나버렸으니까. 끝난 거네. 그러네. 94년도에 사고 치고 그때 15년이니까 2009년이면 공소시효 만료하냐. 그런 거죠. 그러면 2009년도에 한국에서 자수를 해버리지. 왜 16년에 또 2016년에 밀항강 가갔다고 더 한참 더 있다가 한 7년을 더 있다가 더 숨어 있다가 한국에 더 숨어 있다가 2016년에 그 간 걸로 이렇게 밀항 시기를 얘기를 해. 그 자기도 혹시나 모르니까 조금 더 버텼나 보죠. 그러니까 시기를. 그래도 너무 오래 버텼잖아 이건. 그리고 또 중국 가서도 한 6년이 있다가 자수한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 맞죠. 봐가지고는 차고도 넘친다. 공소시효 만료된 거는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해경도 그래서 이제 아마 보냈고 검찰에서도 이제 좀 내보낸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1년 남짓 넘도록 이제 그냥 편하게 잘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미립국 요것만 혐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립국 관련된 거는 처벌 받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해경이 이제 아마 미립국으로만 입건한 것 같아. 일단은 그 혐의가 그래서 광주지검으로 넘겨서 이제 보냈는데 저 광주지검에서 정말 이 새끼가 그렇게 얘기하는 대로 이상하니까요. 2006년까지 2009년까지 한국에서 공소시효 끝났으면 그때 바로 자수해야 되는데 글쎄 말이에요. 한 6년 몇 년? 7년을 더 한국에 있다가 저 중국 또 갔다가 또 중국에서 한 6년 더 있다가 이렇게 들어온 게 이상하니까 27년치 계좌 정보를 확인을 했네. 사건 그 누구 거를 했냐면 요 서가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싹 깐 거예요. 주변 사람들 계좌 통화 전화 주고받거나 뭐 만나거나 무슨 같이 사업했거나 뭐 이런 거 등등을 다 아마 깐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범들 이미 5년에서 15년 들어간 놈들 있지. 그 사건으로 10명. 걔들 교도소 몇 년 갔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접견도 가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 있는 놈들이 자기 지인하고 접견하는 것도 다 적어놨다고. 거기서 그 자기 부시래기들이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서영은 지금 잘 도망가고 있으니까 지금 어디 숨어 있어. 아니 중국 뛰었어요. 뭐 이런 얘기 등등 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요. 그걸 전부 체크한 거. 그거 다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치소 공범들의 14년치 구치소 그 교도소 접견 기록 이런 걸 싹 분석을 했더니 분석하고 그리고 2005년도에서 2007년 중국에서 서씨를 받다는 다수의 목격자 진술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아까 보면 2016년에 자기 갔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2005년도 2007년도에 갔네. 그 이미 이때 그때 뛰었죠. 중국을 이미 그때 가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런 거죠. 그러면 9년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데 훨씬 이전에 중국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그렇죠. 그리고 얘가 이제 자수하고 나서 풀려 있는 상태에서 1년 동안 전남에 있는 한 지역에서 살고 있었대요. 네네. 그래서 너 이 새끼야 거짓말했잖아. 언제 너 갔어? 2016년도에 중국 갔다며. 근데 막 다 조사해 보니까 너 2005년, 2006년도 그때 그 즈음에 중국에 있었다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다 근거 다 나왔는데 이거 그거 들이대니까 찍소리 못하고 그냥. 네네. 자백한 거예요. 밀항 시기를 이제. 그죠. 그러니까 2003년도에 도망갔어요. 2003년도에. 야, 이 자식 웃기는 놈이네. 그래도 한 9년을. 그래도 9년을 버텼네, 이 새끼. 대단한데요. 9년을 버텼네. 숨어 다녔죠, 국내에서. 94년도에 사고 치고 국내에서 한 9년 가까이 도망다니다가 2003년도 가을에 전북 군산에서 배 타고 중국으로 밀항한 거예요. 그러면 뭐 2003년도에 공소시효가 중지돼 버리니까 그렇죠. 얘는 뭐 지금 잡아도 꼼짝 못 하는 거지. 그런 거죠. 맞아요. 도망가 가지고 아마 공안 눈을 피해서 그 공장 이런 데 전전하면서 도피 생활하고 거기에서 검거돼지 같이 도망간 이 행동대장이 또 있어요. 정동섭이라고. 정동섭이하고도 중국에서 수차례 만났다. 이렇게 정동섭이도 같이 도망간 거예요. 그렇네요. 가족까지 또 중국으로 불러갖고 거기서 만나고 이렇게 했다는 거야. 아주 대범해요.
그러다가 한 20여 년간 거기서 살다 보니까 지치겠죠, 본인도. 그래 이제 밀항 시점을 살인 사건 공소시효 완성 이후 2016년으로 집단에는 이제 주장을 하면서 네네. 2022년도에 가서 자수한 거지. 아이고 참. 그렇지만 이 밀항 시기가 2003년이면 이건 공소시효 정지입니다. 그렇죠. 9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28년 전에 사고 친 거, 94년도 사고 친 거 그대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잘 됐네요.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살인하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가지고 현재 재판받고 있고 당연히 밀항단속법 위반도 그렇죠. 추가되죠. 네네. 정동섭이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공개 수배한 것 같은데요. 안 잡혔네요, 이 사람은. 얘도 이제 중국으로 도망간 거 나왔으니까 당연하지. 이것도 이제 근데 정동섭이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이제 공소시효 만료돼 갖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미 받은 놈이야. 아, 이미 한국에서. 끝났어요. 네. 2011년도에. 네. 그렇잖아요. 이제 충분 2009년도가 공소시효 만료니까 2011년 그렇죠. 한 2년 넉넉하게 더 지내다가 뒀다가. 정동섭이는 이제 자수한 거지 속된 말로. 끝났네. 그래갖고 공소권 없음으로 털었는데 네. 서가가 걸리면서 거기 중국에서 정동섭이하고 같이 만난 것까지 다 나왔잖아. 조사하는 바람에. 그럼 얘도 중간에 나가 같이 있었던 중간 거니까. 나간 거지. 밀항한 거지. 네. 그러니까 얘 공소권 없음 처리했던 거를 네. 다시 원위치 받고 그거 없는 걸로 취소. 하고 네. 다시 이제 압수수색해가지고 잡아들이려고 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얘 보니까 뭐 도피하면서도 조직원들 도움받아갖고 생수사업도 하고 안마방도 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는 뭐 건설업체 임원도 하고 투자회사 운영도 하고 하여튼 조폭들 참. 근데 하여튼 이 서가가 조사되면서 중국에 가 있었던 게 딱 드러난 거예요. 정동섭이도. 아유 아주 잘 됐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큰일 났거든. 지금 보니까. 그렇죠. 얘는 엄청 욕했을 거예요. 개가 들어오는 바람에 나 잘 살고 있네 한국에서. 그러니까 다 끝나가지고. 다 끝나가지고 자유롭게 투자회사 운영도 하고 건설업체 임원으로 뭐가지 힘주고 이러고 살고 있는 판인데 느닷없이 검찰이 걸려갖고. 예. 수사 들어오고 압수수색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따 냅다 뛴 거예요. 일단 잡히게 생겼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새끼는 지금 공개 수배가 된 상태입니다. 야, 근데 이제 아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뭐요? 이제 수사는 봐요. 네. 그러면 정동섭이하고 그 서머시갱이가 중국으로 군산에서 배 타고 넘어갔죠. 밀항. 네네. 그 밀항 넘어갈 때 도와준 놈들도 다 잡아들여야죠. 그렇죠, 맞죠. 네. 근데 대체로 같은 조직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겠죠. 그럼 이 애들 이제 좀 상당히 문제가 있겠는데. 영산파가 아직도 좀 이렇게 세력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뭐 하고 했겠죠. 지금은 아마 내가 얘기 듣기는 거의 와해됐어요. 지금은 와해됐어요. 거의 와해된 걸로 내가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족보에도 그냥 흔적만 있지. 네네. 현재 활동상 활동 진행 ING형은 아닌 걸로 이렇게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아마 그때 그 사건으로 무기징역 받아갖고 수감 중에 있던 애들한테도 영치금도 주고 가족 생활비도 한 10년간 3억 2천만 원 정도 이 정동섭이가 지원도 하고 그랬대요. 하여튼 요거는 나름대로는 머리 엄청 쓴 거야. 밀항은 근거가 안 남잖아. 출국 기록이. 그렇죠. 언제 나간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면 뭐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자수해도 그만이지. 근데 내가 봤을 때 머리가 진짜 둔하긴 둔하다. 지발로 겨들어와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어떻게든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 새끼가 비행기사 공짜로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일난 거야 이거. 맞아요. 다시 겨들어와고 한국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그래도 물론 다 따져봐요. 그럼요. 어디서 몇 년도까지도 어디 있었는지 이거 다 따져봐요. 그럼요. 물론 따져보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국에 있다가 지가 겨들어와서 잡혔으면 지가 막 만들어갖고 수사기관한테 얘기하면 한참 지났잖아. 그러니까요. 28년 지났잖아. 예. 그러면 그냥 끝났을 수도 있는데 이 자식이 중국에 가서 있다가 머리 쓴다. 한국으로 이제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공짜로 들어오고 싶었나 보지. 그 영상관 찾아가고 자수하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이거 들어오고 나서 밀항으로 갔으면 얘가 사고 일으키고 비행기 안 탔으니까 근거가 안 남았으니까 밀항으로 갔다면 이 새끼 밀항 시기가 훨씬 사고 내자마자 바로 갔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조사가 시작된 거야 이게. 그런 그렇죠. 의심에서. 맞아요. 이건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죠. 잘 됐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그래도 가기 전에 한 9년 한국에서 버텼잖아요. 잘 버텼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렇게 하고 얘기하면 모르겠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했겠죠. 그래서 아이고 참 반드시 하늘은 있어서 이게 검거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나쁜 놈이지 말이야.